네, 이 이야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제대로 증빙 없이 사용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법무부 특활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적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수억에 달하는 이런 돈을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자체가 여기에 대한 증빙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법무부는 상세 내역이 있었던 데 반해서 대검은 상세 내역이 없었고 청별 자료밖에 사실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대검찰청 들어가기 전에 여야 그리고 나온 뒤 여야의 모습을 봤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분명히 같은 자료를 봤을 텐데 어떻게 반응은 제각각일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도 참 이상합니다. 예.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다를 수 있나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 사실은 이 법사위원들이 나서서 검찰청과 그리고 법무부의 비공개 자료, 기밀 자료를 본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러면 최소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비공개 자료를 본다고 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을 좀 만들어서 봤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자기들끼리 보고 난 다음에 자기 각자 할 말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러면 자료 검증합니까? 네. 여당이 따로 검증하고 야당이 따로 검증하지. 예.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아무리 서로 간에 다툰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비공개 자료, 비밀 자료를 본다고 하면 최소한 이 자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하는지 이 정도의 최소한의 합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도 각자 제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난 다음에 하나의 말로 섞어가지고 그리고 발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도 검증도 못하고 네.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여당은 검찰청장의 또 어떤 특활비 자료 집중해서 들여다봤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 특활비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네. 뭐 봐서 나온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검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어제 검증이 끝난 뒤에 법무부가 알림 문자를 통해서 공지를 내보냈는데요.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리면서 예년과는 달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변호사님, 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뭐 판결문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글이니까. 저 예년과는 달리라는 말 없죠. 추 장관은 저 법무부 특활비 쓰지 않았다. 그럼 그런가 보다. 뭐 법무부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믿고 하면 될 텐데 네. 예년과는 달리. 그럼 예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장관을 2명 했었습니다. 네. 박상기 전 장관 오래 했었죠. 좀 오래 했고 초대.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인데 현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로 달리 안 썼습니다라고 하면 예년인 박상기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을 썼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의구심이 드니까 언론사에서 물어본 거예요, 법무부. 그러면 박상기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 썼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게 이제 또 뒷말을 낳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저게 무슨 의미일까? 다른 장관들은 썼다는 얘기일까라는 것들이요. 네. 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제 그나마 조금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지만 이 검찰의 특활비가 한 90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에 한 10억 원 정도는 배정됐다. 이 부분 하나는 확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황당하다고 저는 느끼는 게요. 이거 몰랐습니까? 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법무부에 특활비 배정하면 그리고 대검한테 그 특활비 내려주면 대검이 다시 법무부로 일부 금액이 나간다고 하는 거. 네. 이 시스템은 이미 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네. 이게 마치 뭐 큰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중요한 것은 그 특활비라는 게 온전하게 제대로 사용됐는가 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특활비가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가 예. 이런 식으로 꼬리표도 없는 돈을 그냥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예.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네. 예를 들면 국회 차원의 특활비 있었잖아요. 예.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한테 매월 한 1,000만 원씩 가져가시오. 그리고 특활비 주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장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일부 의원 같은 경우는 집에 갖다 줬다는 얘기도 하고 예. 그럼 문제됐잖아요. 국회의장 특활비 빼고 국회의원 특활비는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 업무 경비로 돌려서 최소한의 사용 경비에 대한 증빙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 기록이라도 좀 남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맞는 거죠. 네. 국민의 세금 가져가서 우리 기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디 쓰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돈을 막 쓰는 것 이게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검찰총장한테 있든 아니면 법무부 장관한테 있든 과거에 2017년에
그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자 경력금 고생하네 그러고 난 다음에 돈 주고 이런 관행들 지금도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직도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행들을 앞으로 좀 바꿔가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네네. 이게 누구 돈이냐, 저 사람 돈이다, 이 사람 돈이다 이렇게 지금 공방하고 싸울 겁니까? 네.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또한 좀 뭐 수사 네, 동아일보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법무부가 직접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검찰의 어떤 독립성을 좀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지적도 있어요.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쌈짓돈주에 경력금 먹고 여기서 뿌리고 뭐 그냥 지인들은 밥 먹고 본인들이 그냥 뭐 본인 개인 채무 변제하고 이런 데 쓰면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검찰 수사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같이 이제 함정 수사해야 되는 경우 수사 필요합니다. 네네. 법무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국 같은데 미랑 이런 거 단속하려잖아요. 그건 필요해요. 교정본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가 배정이 됐던 거고 수사비나 이렇게 공적인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영수증 처리 없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함정 수사나 이런 데 사용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필요해요. 막 전용만 안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배제하고 법무부가 이제 대검과 일선검찰청을 지급하고 배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요, 대검에서 임의로 중앙지검장은 예쁘니까 뭐 얼마 더 주고 동부지검장은 안 예쁘니까 덜 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해왔던 비율대로 주는 겁니다. 올해도요,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안 내려간다는데요? 유상범 의원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려갑니다. 검증했어요? 총액은 줄었답니다. 네. 총액이 왜 줄었냐? 대검으로 오는 특활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예전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총액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관례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까지 법무부가 가지고 있겠다? 특활비까지? 그러면 수사의 독립성을 좀 침해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를 투명하게 써야 되고 제도 개선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가 일종의 해프닝인 건데 어제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추 장관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왜 꺼냈을까요? 정말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관행에 문제가 있으니 순수한 마음에서 제도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던 걸까요? 아니면 윤석열 총장한테 혹시 뭐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본 것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검찰 특활비, 이성윤 지검장이 이끈 서울중앙지검에도 9억 원이 또 배정이 됐었다는 사실도 일단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야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과 그 이전에 박상기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것이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추미애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여서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없애야 되는 것인지.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야당은 추미애 장관,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은 그래서 지금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전을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게 청와대로 불똥 튀는 것 아니냐,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특활비 논란 이런 지적도 있네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치적으로만 보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재판에 받을 때 특활비 문제로 곤혹을 겪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사실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로 가져와서 썼다. 관례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처벌은 받았어요. 그런데 좀 야당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야당이니까 정부 특활비 돈 100만 원도 야당으로 안 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 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 상임위원장한테 배분되는 특활비도 없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특활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법무부나 대검의
특활비를 야당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내가 보니까 법무부 장관 특활비 쓰는 것 한번 봅시다 라고 야당이 법사위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여당 대표 출신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문제 삼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얘기가 커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당당한 거죠. 명분도 주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님 대검 특활비 문제 있으시다면서요. 대검 봅시다. 법무부도 봅시다. 다른 부도 보고 다 봅시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게 지금 저 추미애 장관 입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인데 오히려 이게 여당을 올가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민의 세금 투명하게 쓰고 이거 제도 개선하자는데 싫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명분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반면에 지금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얘기할 때 정치인이다, 뭐 정치 메시지다 이런 정치라는 단어가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시작한 뒤로 이 비판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사퇴하라는 목소리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당이 정부에 이거를 해임을 건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하고 있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이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뭔가 임기를 다 끝까지 맞춰라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오는데 검찰총장을 그만두지 않게 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네. 그럼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동안에 검찰총장이 임기 마친 사람보다 임기 안 마친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래요? 다시 해보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예, 이거 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 임기 다 못 마쳤습니까? 정권하고 각을 세우다 보니까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최동욱 검찰총장은 찍어내기라고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최소한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여권하고 갈등한다 하더라도 임기를 지켜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할 일은 그래도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여권이 아무리 검찰을 흔든다 뭐다 야권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보면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이에요. 그 권한 행사하면 되는 것인데요. 검찰총장이 수사와 관련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정말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중립성을 해치거나 독립성이 해쳐져서 검찰이 아무것도 아닌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그냥 검찰이 마구잡이로 흔들려가지고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으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지난 3일에는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던 윤석열 총장이 어제는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요. 변호사님, 공정 그리고 국민을 또 강조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장검사, 신임 부장검사 상대로 처음 간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임 부장. 그때는 이제 프랑스 혁명 얘기도 있어서 뭐 정치적 메시지를 해석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없고. 공정한 검찰의 국민의 검찰 이건 뭐 그야말로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한 얘기를 가지고 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라고 좀 확대 해석하면 좀 그냥 곤란할 것 같고 그냥 총장이 간부급인 차장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무연수원이나 뭐 대전지검 앞에도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뭐 화환들이 독착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